백악관이 열흘 후에 반도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삼성전자가 초대받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반도체 대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LA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활발하다면서 백신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백악관이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이 반도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를 지금 거의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 네, 반도체는 주로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해외에서 대만이나. 수입하는 의존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여유분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만들어내기가, 왜냐하면 남의 나라 회사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이 반도체 품귀 현상을 지금 타파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한국의 삼성전자도 지금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네. 비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그 반도체 대책 회의를 여는 것은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지금부터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이 2일이니까 열흘로 열리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뭐 이런 그 기업들이 초대받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도 지금 포함된 것으로 네. 알려졌고요. 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고위 담당자들과 이 기업들 대표들이 기업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인사들이 이제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1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 반도체 대책회의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브라이언 디스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조 바이든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서 반도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해결 방안 이런 것 등을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는 것은 반도체 문제가 이제 국가안보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반도체가 사실 없으면은 네. 제대로 이 그 부품 같은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제품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반도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그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초청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또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고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글로벌 파운더리스 뭐 이런 그 기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계속해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 아주 빅뉴스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 올 초에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품귀 현상이 지금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네. 있어서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2020년 3월부터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자동차, 왜냐하면 뭐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차량용 반도체 그 생산 수입을 줄였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신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러다 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좀 빨리 필요해졌는데 그렇죠. 이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지금 침체를 예상보다 빨리 벗어나는 바람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네. 뭐 GM도 그렇고 테슬라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그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춰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 미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그 해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미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네. 앞으로 2024년까지 반도체 산업 투자비 40%를 세액 공제하는 등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발표됐던 그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경기부양책에도 500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인텔이 지난달 23일에 200억 달러 투자해서 파운더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것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사정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아무튼 지금 미국이 아주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문제를 좀 집중 논의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면 한국이나 중국 등에 손을 벌려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그래서 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백악관 관료들이 아마 이번 회의에서 업체들을 독려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백악관 그 반도체 대책회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네. 참석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고, 삼성전자 미국에 지금 생산 공장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이 아마 주요 논의 대상으로 이 삼성전자를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다가 이미 미국에도 그 텍사스주 어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퀄컴, 애플 등이 주문한 반도체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가지 뭐 주문도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공장도 근데 지난 2월에 텍사스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불어닥쳤던 한파 때문에 그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6주간 멈췄다가 지난달 말에야 다시 가동됐는데, 이 한파 여파도 사실은 반도체 그렇겠죠. 문제가 악화되는데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오스틴이나 애리조나주의 파운드리 공장 대규모 증설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아마 백악관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이 한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정전 사태, 그런 그 자연재해로 인한 그 정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전력 공급 개선책이라든가 공장 증설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맨날 그 한국 정부 상대로 압박한다는 좀 기분 나쁜 보도만 우리가 보다가 이렇게 또 한국 대표 기업이 참석하니까 좀 맨날 미국이 한국한테 큰 소리 치는 것만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도 좀 미국 정부한테 큰 소리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좀 달라진 세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식인데 어제 백신 접종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이곳 LA에서 맞았는데요.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올해 53살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백신 접종 대상이 50살 이상으로 이제 확장된 날, 어제가 4월 1일, 그래서 50살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 있었던 첫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도 LA에 있는 한 쇼핑몰 지하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첫날 맞았는데, 그 백신을 맞은 장소가 역사적으로 LA의 대표적인 흑인 거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LA 다운타운에서 사우스웨스트 지역에 있는 몰드윈 힐스 크렌쇼 플라자 이 몰에서 존슨앤존슨 맞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존슨앤존슨 맞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있으니까 뭘 맞아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게빈 뉴섬이 존슨앤존슨 맞았으면 이거는 존슨앤존슨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파이자도 아니고 모더나도 아니고 존슨앤존슨을 맞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아니 그런데 뭐 저도 모더나를 맞았습니다만은 한 번만 맞고 모든 게 뭐 같은 효과라 그러면 한 번 맞는 게 낫죠. 뭐 두 번씩만 이렇게 기다려서 하는 것도 참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접종 받으면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고요.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이제 티셔츠 차림이었고요. 접종을 해주는 의료진에게 이제 농담을 하면서 오른팔에 자신의 그 오른팔에 접종을 했는데 그 아주 밝아 보였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 보였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 이렇게 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멀쩡하다는 그걸 과시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팔을 번쩍 치켜 세우면서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좀 과시도 했습니다. 처음에 다 그렇죠. 뭐. 물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이 주사를 맞았다는, 백신을 접종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좀 또 다른 또 비판이 나왔어요. 뭐냐면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50살 이상이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맞은 거는 뭐 잘한 거지만 백신을 접종할 때 줄 서지 않고 바로 그냥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실
어딜 가든지 줄 서서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포인먼트도 해야 되고. 근데 계비슨 주지사가 어포인먼트 안 하고 줄도 안 두고 바로 그냥 맞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또 이걸 또 특혜다 이걸 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도한 KTLA TV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른 캘리포니아 시민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았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수많은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백신 접종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온라인 예약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참 그 힘겨운 어포인먼트 잡는 과정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접종을 실제 받기까지 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일하는 시간에는 너무 이게 예약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이 새벽에 막 1시, 2시, 3시 막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다 자니까 그때 예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런 과정 없이 접종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다른 정치인들도 아마 그런 과정은 안 거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너무 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너무 좀 비판이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또 이런 비판하는 쪽은 공화당이겠죠. 뭐. 자, 최근 들어서 미국 전체적으로 신규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복음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고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또 신규 감염이 증가했어요. 이번 주 들어서 그 전주 대비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신규 감염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CDC가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8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기준이죠. 일요일 기준으로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었는데 이게 그 전주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락세를 보이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게 좀 그렇죠. 하락세 보였고 백신을 맞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모든 면에서 계속 하락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CDC는 역시 이 변이 바이러스 존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아직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지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락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도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발표를 지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너무 쉽게 지금 가드를 다 내리고 있다. 너무 그러니까 백신 맞았고 백신 접종 마지막 주사 맞고 한 2, 3주 지나면 면역 체계가 95%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것만 믿고 지금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뭐 각종 방역 수칙도 제대로 안 지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우려스럽다는 발표를 조금 전에 우려스럽다는 거라기보다는 좀 경고하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은 다시 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7월 달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이제 정상적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목표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시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지금 유럽은 프랑스도 지금 한 달간 지금 락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이제 락다운은 완전히 끝났고 팬데믹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수치가 계속 나오면 다시 또 언제 이 주정부나 뭐 이런 데서 다시 또 뭐 스테이 앳 홈 오더를 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 감염 증거가 이렇게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 것 같아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외 전문지죠. 더 힐은 이번 CDC 통계 거론하면서 백신 접종이 진전을 보고 있지만 신규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기존 백신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CDC에 따르면 어제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B117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12,50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 지난주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B117 감염자 수가 8,337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4천여 명. 그러니까 50%가 늘어났어요. 이거 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51개 지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에서 지금 영국발 변이가 발견됐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B1351 감염자도 323명으로 늘어났는데 일주일 전에는
266명에서 일주일 사이에 지금 60여 명, 그래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그 남아공발 변이는 미국 내 31개 주에서 지금 발견이 됐고요. 브라질발 변이죠. P1 바이러스 감염자는 224명, 미국 내 22개 주에서 보고가 됐고, 일주일 전에는 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79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22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CDC 발표 수치로 분석한 더 힐즈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맞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방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얘기한 것은 제발 마스크 써라. 네, 그러니까 네. 백신을 접종하고 주사를 맞았고 완료했다고 해도 네. 마스크 벗으라고 맞는 백신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네. 그 점을 준수해야 되고, 지금 그 CDC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 핵심은 그거죠. 그 허드 이뮤니티,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확실히 컨펌이 될 때까지는 조심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네. 마스크 쓰기를 해야 된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모든 그렇죠. 사람이 백신을 맞고 잘 마스크 쓰고 하면 그게 몇 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으면은 집단 면역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이 집단 면역이 빨리 와서 우리가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몇 달만 좀 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 인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